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노지심이 장원주인 유태공의 딸이 억지 결혼을 막아주다가 시작된 도적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장원문 앞에는 산채에서 정신없이 말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며 날듯이 내려온 산적 큰 두령이 졸개들과 함께 도착해 있었는데 그중 긴 창을 꼬나든 채 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자가 큰 두령인 듯 보였습니다. 그 두령인 듯 보이는 놈이 큰 소리로 머리 까진 중놈이 어디 있는지 숨어있지 말고 냉큼 나와서 한판 뜨자며 호기에 넘치는 허세를 떨자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꼭지까지 화가 치밀어 그보다 한술 더 뜬 큰 목소리로 쌍욕을 퍼부으며 맞붙습니다. 뭐라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도적놈이 뭔 할 말이 그렇게도 많아 시끄러운 개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누군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 가짠타는 듯 맞불을 놓으며 악쓰듯 소리친 노지심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선장을 마치 애들 수수깡 장난감 휘두르듯 휙휙 풍차돌림을 하며 달려들자 큰 두령이라는 자가 말 위에서 달려오는 중놈을 창으로 내려치다가 급히 창을 거두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화상, 잠시 손을 멈추고 나 좀 봅시다. 땡초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처럼 낯이 익은데 그대 이름은 뭐라 하시오? 산적 큰 두령의 하는 말을 듣고 지심이 나는 과거 노충 경락상공 밑에서 제알로스를 하던 노달이란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출가한 중이 되어 노지심이라고 불리고 있다만 왜 남의 이름을 묻고 지랄이냐? 어째 나를 이제 알만하더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지심이 대답하자 큰 두령이란 자가 갑자기 껄껄대면서 창을 거둔 후 말에서 뛰어내려 몸을 굽히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형님, 여긴 웬일이요? 그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소? 우리 둘째 두령이 어째서 사단이 난 꼴을 하고 산채로 꼬리를 내리고 내빼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려. 지가 형님 손에 걸려들었으니 사단이 나지 않고 배겨내겠소? 그건 당연한 일이요. 형님이라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날이 어두워 누군지 잘 보이진 않지만 지심도 앞에서 떠드는 도적놈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고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자기에게 다가오자 어리둥절해하며 몇 발짝 물러나 선장을 거두어 상대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졸개들이 들고 비스듬히 비치는 햇불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자 노지심도 그제야 그가 얼마 전 사진과 함께 술집으로 가다가 만났던 장바닥을 떠돌며 창과 봉수를 보여주고 고약을 팔던 타오장 이충이란 약쟁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사진의 첫 스승이라고 했던 이충이 도둑 큰두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너무나 뜻밖인지라 노지심은 다음 할 말을 잊지 못하며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에게 절을 하고 난 이충이 그나저나 형님은 어쩌다가 이런 화상의 모습이 되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참 이야기하려면 길구먼. 일단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누자고 라고 노지심이 어렵게 입을 열고 말하면서 급 반가움을 나타내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장원의 늙은 주인 유태공은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겁을 냅니다. 저 땡중놈이 원래 산도둑들과 한패거리였구나. 이를 어쩐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고 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충과 함께 다시 장원 안으로 들어간 노지심이 벗어던졌던 승복 우통을 다시 걸치며 대청에 자리 잡아 앉으며 떨고 있는 유태공에게 앉으라고 권했지만 두려움에 앉지도 못하는 그를 안심시킵니다. 어르신, 겁내실 필요 없소이다. 이 사람은 내게 아우나 다름없소이다. 라고 말하자 늙은 주인은 아우란 말에 오히려 더 겁이 나 함께 앉지도 못하고 떨다가 지심이 가장 윗자리에 앉고 그 아래 이충에 앉자 그제서야 겨우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고 난 후 노지심이 이충과 장원주인 유태공을 상대로 자기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경위를 그답게 두서없이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털어놓습니다. 노지심은 한바탕 자신이 무용담 같은 상황을 털어놓은 뒤 이충에게 도대체 어찌하여 이 산중의 도둑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가 두들겨 패진 둘째 두목이란 놈은 또 누구인가도 묻자 이충이 얼마 전 사진과 함께 술을 마시다 취련의 일을 듣고 난 다음 셋이 각자 헤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형이 정도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디론가 떠난 뒤였고 그날 자기도 노지심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급히 도망치다가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던 중 우연찮게 이곳 이 도화산 근처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도화산에 조금 전 노지심이 개패듯 두들겨 패준 둘째 두령이란 자가 먼저 산채를 열고 도적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소패왕 주통이라 불리는 아이인데 그 애가 졸개 몇 명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나가고 있는 자기에게 덤벼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덤벼드는 주통을 오히려 때려 눕혀버리자 그가 이충을 산채로 청하여 큰 두령자리를 내주었고 딱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청을 받아들여 도화산의 자리를 들고 들어앉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충의 설명을 듣고 난 지심은 문득 장원주인 유태공의 일이 생각나 그에게 다짐을 받듯이 말합니다. 이왕에 지금 아우가 산채에 큰 두령자리에 있다고 하니 이 어르신은 손이 귀해 오로지 외동딸 한 명만 키웠는데 이제 그 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늘 이후 더 이상 딸 아이와의 혼사 문제는 꺼내지 않도록 해주게. 만약 그 둘째 주통이라는 아이가 데려가 버리면 누가 이 어르신을 돌봐드리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들이 이 어르신의 딸을 데려가 버린다면 이제 이 장원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는 아우 주통에게 더 이상 이 유태공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혼처를 찾아보라고 단단히 일러주게나. 이 말을 듣고 난 이충도 노지심의 말을 알아들었고 자기가 주통에게 잘 말해 놓으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벌벌 떨며 앉아있던 유태공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자기는 가서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해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유태공이 서둘러 술과 안주를 준비해 내왔고 데려온 졸개들에게도 각자 커다랗게 빚은 만두 2개와 고기 2토막 그리고 큰 대접에 술 한 잔씩을 돌리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흥겹게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태공은 이제 딸과 주통의 혼사는 완전히 파혼된 것으로 생각하여 산채에서 내려보냈던 금덩이와 비단 한 피를 꺼내오자 노지심이 그것들을 이충에게 주며 이것들은 자네가 거두게나. 어차피 뒷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자네가 거두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충이 아닙니다. 그 일이라면 형님께서 달리 마음 쓰실 것 없이 산채에 올라가셔서 며칠 묵으시면 유태공이 어려우면 별 문제 없이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인은 얼른 머슴들을 불러 산채로 올라갈 준비를 시킵니다. 장원주인 유태공은 노지심이 타고 갈 가마를 준비시키고 그의 선장과 계도 등 그가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는 따로 꾸려서 그가 산채로 떠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자기가 타고 갈 작은 가마도 하나 준비시켰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된 후 노지심이 가마에 오르자 자기도 준비한 작은 가마에 올라 말을 타고 앞장선 이충을 따라 나서자 날은 이미 훤히 밝아와 길을 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산을 올라 산채에 도착하자 이충은 노지심과 장원주인 유태공을 취의정으로 안내하여 세 사람이 자리 잡고 앉은 후에 이충이 지심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던 주통을 불러냈습니다. 이충이 부르자 취의정으로 나온 주통이 앞에 앉아있는 노지심을 보고는 어쩌녁에 두들겨 맞았던 일이 떠오르는지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이충에게 투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더니 되레 저놈을 산채로 끌어들인 건 또 뭐요? 큰 두령자리라도 내주실 작정으로 저 화상을 이리로 데려온 거요? 그 말을 듣고 이충이 빙긋이 웃음을 띠며 주통에게 자네는 이 스님이 누군지 알겠나? 라고 달래듯 말합니다. 내가 저 화상이 누군지 알았다면 왜 이렇게 얻어터졌겠소? 그리고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땡초회다. 라고 여전히 속이 풀리지 않은 듯 틱틱거리며 대꾸하자 이충이 크게 웃으며 지심을 소개합니다. 저 스님이 내가 아위에게 자두 말하던 진관서란 놈을 딱 주먹 3대로 저승사자에게 보내버린 노달이란 형님이라네. 이충이 노지심의 과거 일을 들먹이며 자세히 소개하자 주통은 그제서야 목을 한껏 움츠리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지심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할 정도로 몇 번이나 절하며 몰라뱉고 가벼이 굴었던 것을 용서하라고 빌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주통을 보며 노지심은 제법 점잔을 뺐듯 목소리까지 가다듬으며 담내의 말을 해줍니다. 산 아래 장원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고 또한 아오를 잘 몰라서 몇 대 쥐어박은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게. 지금 같았으면 잘 토닥이며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터인데 미안하이. 주통이 노지심의 달래주는 것 같은 말을 듣고 자리를 잡고 앉자 노지심은 기다렸다는 뜻이 자기가 장원 주인장의 딸내미와 그의 혼사를 깨버린 문제를 꺼냅니다. 주시성을 쓰시는 아오는 내 말을 잘 들어보시게. 어제 저녁 장원에서 장가들려던 그 여인네는 저 장원 주인의 하나뿐인 혈육이네. 그리고 저 늙은 어르신은 누군가 봐드리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데 아우가 그의 하나뿐인 딸내미를 아내로 삼아 데려가 버린다면 누구도 저 어르신을 모실 수 없게 되어 결국 장원 주인장 집안은 더 이상 이어갈 방법이 없어져 그걸로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네.
노지심이 장원 주인장 딸내미의 일을 꺼내자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마음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머리끝까지 핏발이 서는 표정을 짓자 그걸 본 지심은 더욱 간곡한 말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주시성을 쓰시는 아우와 딸이 혼사를 비록 유태공이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 아니라 아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요. 그러니 아우께서는 그 혼사일일랑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따로 더 좋은 신부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오. 그리고 자 여기 아우가 초원 예물로 보냈던 금과 비단을 도로 가져왔으니 빨리 다른 혼처를 알아보시는 데 쓰시고 이제 그만 역한 마음을 푸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소? 노지심의 말을 듣고 있던 주통이 시큰둥하긴 했지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는 그 장원 문턱을 밟지 않을 것은 물론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심은 그 말이 못내 못 믿어왔기에 쐐기를 박듯이 재차 말합니다. 주시성을 쓰는 이 아우는 대장보이니 한 번 일을 정했으면 뒤집거나 한 말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소이다. 그러나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니 너무 언짢아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주길 바라오. 그러자 주통은 화살을 꺾어가며 맹세를 하면서 다시는 유태공을 괴롭히지 않을 것은 물론 그의 장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를 합니다. 옆에서 노지심과 주통의 말을 듣고 있던 유태공은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해 맞이하며 가져온 금과 비단을 꺼내놓고 지나칠 정도로 여러 번 절을 한 후 그의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는지 바람처럼 자기 마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충과 주통은 노지심을 위해 소와 양을 잡고 좋은 술을 걸러 큰 잔치를 베풀며 그 뒤에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잔치와 술판을 벌이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도화산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줍니다. 도화산을 이곳저곳 구경한 노지심은 과연 사방이 험한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한 곳만 막아놓으면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게 생겨먹은 것이 정말 도둑소굴을 세우기에 딱이구먼 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지심은 비록 이것이 도둑소굴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이충과 주통 등 도둑 우두머리 둘 다 그릇들이 작은 데다 하나같이 지나칠 정도로 재물에만 마음을 쓰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충과 주통의 마음속에 가려진 속셈은 노지심과 달리 그의 힘이 탐이나 떠나려는 그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탈이 나는 노지심이 아닌가. 그들의 만류에 지심은 딱 부러지는 말로 나는 그대들이 보시다시피 이미 출가하여 화상이 된 몸인데 어찌 도둑의 무리에 끼어들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유를 거절하며 산을 내려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노지심이 도적두목이 된 이충과 만나 산채로 들어왔다가 여전히 째째하고 쫄보 행동을 하는 그와 함께 행동하기가 싫어 그들을 정신 차리도록 일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진행되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